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강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가 간단하게 한번 떠올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그렇죠. 일단 선사시대랑 역사시대 개념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뭘 공부했죠? 그렇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석기와 신석기 같은 그런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는 뭐에 집중하라 그랬죠? 그렇죠. 경제와 도구에 집중해서 내용을 공부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떠올려 봅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 어떤 경제 활동을 했죠? 어떻게 먹고 살았죠? 그렇죠. 사냥, 채집, 고기잡이 같은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았다. 자, 이렇게 사냥, 채집, 고기잡이 하니까 한 곳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끊임없이 먹을 거를 찾아서 무리지어 이동하는 떠돌이 생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공들여서 집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 살았다? 동굴이나 막 짓는 집, 막집에 살았다. 그리고 어떤 도구를 썼다? 석기는 석기인데 어떤 석기? 탁탁탁 떼어낸 석기. 그래서 그 시대에 만능템 뭐 있었죠? 대표적인 뗀석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먹도끼 있었죠. 자, 그리고 구석기인들의 종교와 예술, 종교랑 예술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표현되는 거라 그랬죠. 구석기인들 뭘 원합니까? 네, 사냥에 성공해서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들이 먹고 싶은 짐승들을 어떻게 했어요? 벽에다가 막 그렸죠. 라스코, 동굴, 벽화. 그리고 잘 먹어서 살이 쪄서 이제 잘 먹고 살이 푸짐하게 올라서 아이도 잘 낳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표현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도 있었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 그리고 흥수아이 같은 사후세계와 장래 풍습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먹고 살았나요? 여전히 구석기처럼 사냥, 채집, 고기잡이도 했어요. 근데 큰 차이. 이제 뭐가 시작되었다? 그렇죠. 이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무언가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농경의 시작. 다만 이때의 농경은 수준이 높다 낮다? 아직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 낮은 초보적인 농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초보적인 농업이다 보니까 여전히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냥이나 고기잡이가 더 높았다. 그게 농업도 수준 높은 벼농사가 아니라 초보적인 밭농사였다. 이런 거 기억되죠, 여러분들? 어쨌건 그래도 농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전처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한 곳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정착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리고 또 고기 잡으려면 그 고기가 사는 강가나 바닷가.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농사 지을 물도 풍부하고 물고기가 사는 고기 잡을 물도 있는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살았다 했죠. 강가랑 바닷가에 정착하다 보니까 추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해. 그래서 움집, 땅바닥 파고 들어가서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썼던 도구, 구석기에 비해서 좀 더 발전한, 석기는 석기인데 어떤 석기? 갈아 만든 석기, 간석기. 그리고 옷을 해입기 시작하면서 가락바퀴랑 뼈바늘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농업이 시작되니까 그 농업에서 나온 그 식량을 보관하고 담을 만한 저장할 그릇이 필요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무슨 토기? 빗살 무늬 토기. 빗금친 무늬가 있는 빗살 무늬 토기. 아래가 굉장히 뾰족했죠. 왜 뾰족해요? 이 시대 사람들 어디 살아? 강가랑 바닷가에 살잖아. 강가랑 바닷가는 흙이 워낙에 부드러우니까 픽픽 그릇이 쓰러지지 말라고 탁 박아서 고정하기 위해서 아래가 뾰족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 예술. 농사를 지을 거면 뭐가 굉장히 절대적 영향을 미쳐. 그렇지, 자연환경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죠. 그래서 만물에 영혼이 있다, 애니미즘, 그리고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샤머니즘, 그리고 특정한 동물을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삼는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마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 경제랑 도구, 특히 경제에서 끌어오시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번 시간 청동기와 철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프린트 2페이지고요. 교과서로는 32에서 34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자, 청동기와 철기. 마찬가지로 이때도 선사시대에 뭐랑 뭐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와 도구에 집중해야 한다. 자, 그러면 경제와 도구에 집중하자.
그 여러분 프린트는 아래쪽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저는 공간 관계상 양쪽으로 좀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변화, 특징은 무엇이냐?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농사 짓는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하게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그 농사 짓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하지 못했던 굉장히 수준 높은 고급적인 농업, 뭐가 시작될까요? 바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벼농사 못 지었어요. 초보적인 밭농사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농업의 기술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벼농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 비해서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훨씬 수준 높은 농업을 하다 보니까 그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어요. 자, 이제 이전처럼 사냥이나 고기잡이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농사만 짓고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냥이나 고기잡이는 뒤쪽으로 밀려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벼농사의 시작, 생산량의 증가는 인류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주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친구들이 선생님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진짜 그 먹고 살기 힘들고 맨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야 이제 생산량이 늘었으니까 이제 막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 안 해도 되니까 그 온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벼농사의 시작으로 시작된 이 물질적인 풍요는 인간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사회 모습 어땠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한 평등사회였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동기 철기 시대부터는 제가 지금 뭐라고 적었죠? 불평등. 불평등한 사회가 시작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 인간이 서로 급을 나누면서 차별하기 시작해요. 불평등한 사회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니 왜요? 방금 말한 대로 이 생산량의 증가, 벼농사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이전이랑은 다르게 그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생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남아도는 생산물. 근데 이렇게 남는 생산물을 뭐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잉여 생산물이라 그래요. 그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까지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생산량의 증가로 잉여 생산물이 나왔는데 불평등하게 되느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농업이 발전합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돼요. 뭐가 시작돼요? 수준 높은 농업, 무슨 농사? 벼농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농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날 먹고도 남는 뭐가 생겨? 남아도는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버릴 거야? 아니죠. 그 남는 거 어떻게 하죠? 나눠 가져야겠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죠? 그럼 이걸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생길까?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네 거, 내 거라고 하는 개인의 소유, 개인의 재산이란 개념이 드디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인의 재산을 뭐라 그럴까요? 맞습니다. 사유재산이라 그래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다라고. 그러면 이 사유재산은 과연 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걸까요? 이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이 과연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을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가진 자, 조금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빈부격차라는 게 발생을 해요.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그럼 누가 많이 가질까요? 그렇죠. 좀 냉정히 말하면 싸움 잘하는 놈, 힘센 놈, 능력 있는 놈, 똑똑한 놈들은 많은 생산물을 가져가고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조금 가져가거나 아예 못 가져가는 일이 생기게 돼요.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인간들 사이에 급이 생기게 됩니다. 계급.
그리고 이 많은 생산물을 소유한 힘세고 똑똑하고 강한 자가 힘 약하고 생산물이 적은 약자들을 뭐 할까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계급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싸움 짱이야, 능력이고 똑똑해, 그래서 여러분이 선부동의 짱이 됐어요. 여러분은 지배자가 된 겁니다. 근데 옆 동네 원곡동을 딱 보니까 그 원곡동에도 짱이 등장을 한 거야. 지배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요? 사이좋게 지낼 거야? 아니죠. 그대로 쳐들어가서 딱 때려 부신 다음에 후드려 팬 다음에 여러분의 발밑으로 밟아야겠죠. 그죠? 그 여러분이 원곡동까지 지배하는 짱이 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또 그런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게 또 뭐냐? 도구의 발전이야. 청동기와 철기가 등장하면서 이전처럼 돌도끼가 아니라 이 청동과 철기로 만든 무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청동과 철기 무기. 이런 청동과 철기 무기를 가지고 이 지배자들은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기 위해, 더 높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뭐 할까?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계속 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힘센 놈은 옆에 동네 침략해서 또 지배자가 되고, 그러다가 또 더 강한 지배자가 와서 또 그 지역 먹어버리고, 이렇게 먹고 먹히고 하다가 점점점 그 일정한 지역이 가장 강한 하나의 지배자에 의해서 통합이 되겠죠. 이제 부족을 뛰어넘는 이런 소수의 지배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넓은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국가라 불러요. 국가. 이런 먹고 먹히는 과정을 통해 그 지역을 하나로 통합한 넓은 집단 국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계급, 이런 중요한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이 흐름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이 국가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이 국가에 있는 구성원들은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그렇지, 불평등이야. 몇몇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피지배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구조예요. 여러분이 지배자라면 당연히 땡큐 띵호하겠지만 여러분이 피지배자면 어때요? 욕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배자는 항상 불안한 거야. 언제 이 피지배자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불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지배, 자신들이 이제 그런 다수의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이 상황을 합리화하는 정치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 지배를 받는 게 불만이니? 너 불만 가지면 안 돼. 나는 너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난 너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난 정말 선택받은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어.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나는 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고귀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나처럼 이 뛰어난 고귀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 너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불만 가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치질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선택받은 민족,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에 여러 국가가 있죠. 각 국가마다 뭐가 있어? 건국신화라는 게 있어요. 그 건국신화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모두가 자기를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 신의 자손이라 그래. 그리스 애들. 우리는 제우스의 자손이다. 우리도 뭐 봐요? 우리 누구의 자손? 단군의 자손. 그 세계 어느 건국신화에도 우리는 사실 평범한 인간들이야. 이런 건국신화 없어요. 다 하늘로부터 선택됐다. 왜? 지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이 경제, 이 벼농사의 시작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이제 뭐가 출현했다? 그렇죠. 이 불평등한 사회에 국가가 출현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땐 평등한 사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국가가 출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가는 언제 출현했다? 청동기 시대에 출현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국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 고조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이 고조선. 이 고조선이 여러분들 언제 탄생한 거야? 어느 시대를 바탕으로 탄생한 거예요? 네, 이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는 국가인데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수준이 높을까 낮을까? 아직 낮은 거야. 그냥 아직 국가의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은 거예요. 수준도 낮고 국가의 규모도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국가의 규모가 작으니까 왕 같은, 우리가 흔히 왕이라 부르는 그런 높은 지배자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당시 지배자를 뭐라 불렀냐면은 군장이라 불렀어요. 군장. 흔히 여러분이 뭐 족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야. 군장. 그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국가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당시 지배자는 군장, 그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직은 왕이 없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국가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오늘날의 국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국가처럼 그 국가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 뭐 대한민국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뭐 재정부, 복지부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때는 국가의 규모도 작고 아직 체계화가 덜 되다 보니까 이 지배자인 군장이 모든 일을 다 그냥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장이 종교도,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도 담당하고 종교도 함께하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재정일치라 불러요.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종교 업무도 함께하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수준이 낮은 좀 발전 체계화가 덜 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왜 종교랑 정치예요? 종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야 종교가 그렇게 뭐 중요하게 안 느껴지겠지만 이 시대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어. 왜? 이 청동기랑 철기 시대 점점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서 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농사. 특히 무슨 농사가 시작됐어? 벼농사. 여러분, 벼농사는요, 물이 항상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어디서 구하죠? 자연에서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 농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지배자가 딱 나서는 거야. 내가 하늘로부터 뜻을 받아서 너희 인간들에게 전해줄게. 하늘과 땅을 내가 연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거기서 권위를 찾는 거야. 막 비가 안 오면 내가 하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해볼게 이러고 막 기우제를 지내가지고 비가 내리면 막 내가 노력해서 비를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에서 권위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여러분 봐봐. 이렇게 그 국가의 규모가 작은 이 초기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국가의 규모도 점점점 더 커질 거고, 국가 규모가 커지면 국가의 시스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겠죠. 그죠? 점점 발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청동기에서 철기시대 넘어가게 되면서 이 국가의 규모가 점점점 커져요. 이전처럼 군장이 그냥 혼자 다 해먹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으로는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뭐가 등장할까요? 군장보다 위에 있는 존재, 바로 뭐? 킹! 왕이 등장해서 왕이 다스리는 이름하여 연맹왕국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장국가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자, 연맹왕국. 누가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농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초보적인 단계였다가 점점점 발전하잖아요. 이 연맹왕국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잖아. 왕의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왕의 힘이 강해지겠죠. 그런 과정도 볼 겁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주거를 볼게요. 주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 뭐에 살았어요? 강가나 바닷가에 뭐 짓고 살았죠? 움집 짓고 살았죠. 움집 기억나요? 그냥 추우니까 땅바닥 꾸댕이 파고 들어가서 가운데다가 불 피우고 지냈죠. 이게 그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었잖아, 얘들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편해 보여요? 이게 뭐가 편해요? 땅바닥도 울퉁불퉁하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집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일단 땅바닥부터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런 타원형이 아니라 허리를 쫙 펼 수 있게 땅바닥부터 이렇게
딱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가면은 이 땅바닥부터 평탄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불구덩이가 있으면 생활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 불구덩이도 화덕도 구석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변화가 나올까? 더 이상 지하가 아니라 아예 이 주거지가 지상으로 딱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을 얹고 정상적으로 지상에 나오는 지상가옥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그렸죠, 여러분들? 잘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하 생활에서 점점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그럼 이런 거주지를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될까? 잘 생각해봐요. 그 청동기 철기시대 사람들의 어느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을 했느냐? 일단 지금 경제생활에서 뭐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농사, 벼농사에 뭐가 중요하다겠죠? 물. 이 물이 항상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구할 수 있는 강이나 바다는 근처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강이랑 바다만 있으면 땡이냐? 아닙니다. 지금 끊임없이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언제 이웃나라, 국가 부족이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면 완전히 뻥 뚫려 있으면 방어에 좀 불리하겠죠. 적의 침략을 막을 만한 방어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주지는 바로 여기 내가 뭐라고 적었죠? 배산임수라고 적었죠. 배, 등 뒤에 뭐가 있다? 산이 있고 등 뒤에 산이 있으면 뒤로는 못 쳐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앞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 등 뒤에 산이라고 하는 자연의 방어막을 딱 놓고서 근데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 앞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강이 흐르는 등 뒤에 산, 앞에는 강이 흐르는 이 배산임수 지역을 거주지로 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농촌이 그래서 다 배산임수 지역에 있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거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동기와 철기의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물을 때 잘하고 있죠? 선생님은 지금 외롭게 빈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꼬이고 이럴 때도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을 때 그냥 멍하고 듣지 말고 대답도 해주시면서 좋은 물 좀 들어주세요. 자, 청동기 시대의 도구. 당연히 여러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뭐가 등장하고 뭐가 사용될까? 그렇죠. 이름 그대로 뭐가? 청동이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청동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 청동은 굉장히 귀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청동은 뭐? 귀하다. 청동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청동이라 그래서 단일 물질로 생각하는데 청동은 단일 물질도 아니에요. 구리, 주석, 아연 이런 거를 섞어 만든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힘들고 그 양 자체도 굉장히 적어요. 오늘날에도 청동은 굉장히 희소한 물질이거든요. 자, 이런 귀하디 귀한 청동을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밖에 못 쓸까? 이렇게 귀한 거 누구밖에 못 써? 그렇죠. 지배자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배자들은 이 귀하디 귀한 청동으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피지배자들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이웃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청동은 이 귀한 청동은 지배층에 뭐로 쓰여요? 무기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지배층의 무기가 바로 짜잔!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비파형 청동검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프린트 뒷장 봐봐. 지금 이 페이지 뒷장 넘겨 보시면 거기 제가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철기 시대의 유물 사진 실어놨죠? 거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 첫 번째 사진. 이 동글 이렇게 오목오목한 거. 이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사진 확인해 두시고요. 자,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우습게 보이겠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봐봐. 피지배층들은 다 못 쓰고 있어. 여전히 그 석기 쓰고 있단 말이야. 남들 다 돌도끼 쓰고 있는데 짜잔 하고 청동무기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하는 롤로 치면은 얘는 이제 도란검 쓰고 있는데 나는 벌써 무한의 대검을 가지고 우악 쓸어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살상력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 귀한 청동으로 무기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지배층은 끊임없이 피지배자들에게 뭐 해요? 정치질을 하죠. 나는 나는 선택받은 민족. 난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뛰어난 사람, 뛰어난 혈통이야. 라는 걸 강조하잖아. 그럼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겠지.
뭔가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번쩍번쩍하는 장신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청동으로 지배층의 권위를 드러내줄 수 있는 장식품을 만듭니다. 청동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이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종교적 권위를 빈다 그랬죠.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제사 도구도 청동으로 만듭니다. 한번 봐야죠. 자, 뒷장 사진 봅시다. 뒷장에 여러분들 거기 청동방울과 거친 무늬 거울 보여요? 이런 청동으로 이런 장신구를 만든 다음에 온몸에 두르고 나서 이거 가지고 딱 자랑하는 거야. 봐, 너희 이런 거 없지? 너희 집엔 이런 거 없지? 하고 팍 번쩍번쩍 보여주는 거예요.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오늘날 부자들이 샤넬백 같은 명품 들고 다니면서 난 너희 같은 서민들이랑은 다르거든? 너네 집 이런 거 없지? 하고 권위를 보여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샤넬 갖고 싶은데 없어요. 비싸더라고요, 엄청.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자, 아무튼 장식품 제사 도구 어떤 거? 청동 방울,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게 다 지배층들이 만든 청동 무기와 장식품 제사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는 뭐로 만들었을까? 자, 선생님 당연히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 농기구 만들었겠죠? 땡! 그게 진짜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생각해봐. 내가 말했지. 청동은 뭐하다고? 귀하다고. 누구밖에 못 쓴다고? 지배층밖에 못 쓴다고. 지배층이 쓰는 무기나 장식품 만들기도 모자란 게 청동이야. 그러니까 이 흔한 농기구는 청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뭐로 만들어? 아직까지? 석기. 돌멩이 가지고 농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농기구는 여전히 돌멩이로 만든 농기구 썼다. 대표적인 석기 농기구가 바로 뭐냐? 바로 짠! 제가 뭐라고 적었죠? 반달 돌칼. 자, 뒤에 사진 한번 봅시다. 사진 확인해 봅시다. 반달 돌칼. 진짜 그 반달 모양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구멍 2개 뚫려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손가락 넣는 거야. 그래서 진짜 손가락 딱 넣은 다음에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별을 샥샥샥샥 썩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반달 돌칼이 만약에 시험에 딱 자료로 나왔어. 그런 다음에 이러한 유물과 유적이 등장한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려면 딱 사진 보고 이거 돌멩이네? 돌멩이니까 구석기 신석기겠네? 아니에요. 비록 돌멩이로 만든 농기구지만 어느 시대라는 거? 청동기 시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돌멩이로 만든 반달 돌칼이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청동은 귀하니까. 자, 그리고 이때도 당연히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뒤에도 사진 나와 있는데 무슨 토기냐? 이제 민무늬 토기. 이 민이라는 건 여러분 대머리를 뭐라고 불러요? 민머리라 부르죠? 아무것도 없다. 맨들맨들하다. 그래서 민무늬 토기는 겉에가 맨들맨들하다. 그러니까 장식이 없다는 거야. 빗살무늬 토기는 막 이런 빗살을 그었잖아요. 이때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도 뒷장에 사진에도 나오지만 무슨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게 미송리식 토기가 뭐냐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그런 토기예요. 사진이랑 이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 고인돌이라고 하는 무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고인돌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뒤에 사진 청동기 시대 유물 고인돌. 여러분 이거 사진으로 봐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 커요. 이 돌 하나당 수십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돌을 가지고 만든 무덤이야. 그럼 얘들아,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고인돌 석기, 돌멩이로 만든 무덤이네. 그러니까 돌멩이로 만든 무덤이니까 구석기, 신석기 시대 유물이겠네. 이렇게 착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돌로 만든 무덤 고인돌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고인돌은 무덤은 무덤인데 누구를 위한 무덤이냐?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무덤이야. 누구? 지배자, 군장. 그 지배자 한 사람만을 위한 무덤이에요. 근데 말죠, 이 돌멩이 하나당 무게가 수십 톤이라고요. 그럼 그 시대에 뭐 포크레인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떼거리로 동원돼가지고 직접 이걸 끌고 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부려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의 힘. 내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 지배층의 권력. 이거는 당연히 이 계급이 발생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 시대에만 등장할 수 있는 거야.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만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아니라는 거죠. 그땐 평등한 사회였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뒤에도 한 번 더 공부할 거지만 우리 최초의 국가, 그게 뭐였죠? 고조선. 무슨 문명을 바탕으로?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발생했던 최초의 국가 고조선 언급했었죠. 그 고조선의 유물, 그러니까 고조선의 그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이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고인돌. 이 유물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그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을 토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그 고조선이 어느 정도 영역을 지배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청동기 유물, 지배층의 무기,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이런 것들이 출토되는 그 부분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철기 시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게요. 철기의 도구. 말 그대로 철기 시대에는 뭐가 사용되기 시작할까? 그쵸? 철. 자, 여러분 청동의 특징이 방금 뭐라고 했죠? 그 청동은 귀하다. 근데 철기의 특징은 뭐냐? 철기의 특징은 흔하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아. 엄청 흔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철기 쓰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건물 뭐로 만든 거예요? 철로 만든 거예요. 철. 우린 지금도 철기 시대 살고 있어요. 철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청동보다 훨씬 단단해요. 청동으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칼이 붙으면 백전백승 철이 이깁니다. 단단한 데다가 성능도 좋은데 엄청나게 흔해요. 자, 그럼 이 철기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자, 이 성능 좋고 흔한 철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만들었을까? 그렇죠. 이제 무기. 방금 말했잖아. 청동칼 들어봤자 철기에게 상대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무기를 뭐로 바꿔야 돼? 철로 바꿔야겠죠. 이때부터 더 단단한 철제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은 흔하다며. 그치?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지배층 몇 명만 청동 그 무기를 쓰고 나머지는 다 돌도끼 들고 싸우는데 이제는 대다수의 병사들이 다 뭐로 무장하는 거야? 철로 만든 갑옷, 철로 만든 칼 가지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비해서 군사들의 전투력이나 규모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의 스케일도 어떻게 될까?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무기의 발전. 그러면서 이 전쟁의 규모도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철을 가지고 무기만 만들까요? 아닙니다. 이제 철을 가지고 뭐도 만들까? 농기구도 만들게 됩니다. 철제 농기구.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농기구는 뭐로 만들었어요? 청동이 워낙 귀하니까 못 쓰고 여전히 석기 농기구, 반달돌 칼을 썼죠. 근데 이제는 석기 농기구가 아니라 철제 농기구. 생각해봐.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돌멩이 가지고 땅을 파는 게 좋을까요? 단단한 쇠로 만든 홈이랑 이런 거 땅 파는 게 편할까? 그죠. 철제 농기구가 훨씬 농사가 잘 돼요. 팍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게 되는 거야, 생산량이. 그리고 먹고 살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인구도 어떻게 되게요? 인구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철기, 철제 무기로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인구가 늘어나요. 당연히 여러분들 국가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 더욱더 국가의 규모가 커지겠죠. 이런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국가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단순히 군장이 지배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야. 이제 누가 등장해야 돼? 그렇지. 왕이 등장해야 돼.
연맹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진짜 단순히 그 안에서 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와 국가 대 국가의 교류도 본격적으로 되게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줄게요. 잠깐만 일로 와볼게요. 여긴 필기 다 했을 거니까 이쪽을 잠깐 지우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칠판이 작아서 좀 불편하네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요. 자, 여기 우리 중국이 있어요. 여기 일본이 있고. 짠! 똑같죠? 여러분들 정말 거의 지구본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밀한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봐봐. 얘들아 봐봐. 구석기 신석기, 그러니까 신석기 때만 해도 조만한 부족들이 살다가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국가가 생기죠. 근데 아직까지 국가의 규모가 커 작아. 청동기 때만 해도 쪼따만해요. 그러니까 요런 그냥 국가들이 요말 하던 게 청동기 때 국가였다면 이게 철기 시대에 철제 무기와 농기구의 등장으로 정복 전쟁도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면서 국가 규모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이렇게 커지면서 이 주변의 부족을 하나로 통합한 뭐가 나오는 거야? 연맹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 규모가 커집니다. 이렇게 중국도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커지던 국가들이 서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끼리 교류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 중국이랑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요.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잖아. 중국이랑 교류를 했어요. 쌤 진짜요? 증거 대봐요. 네, 증거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중국에서 쓰던 화폐, 돈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 말은 뭐야? 중국 애들이랑 이제 우리가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썼던 돈이 우리나라에 발견되니까. 자, 그래서 자, 이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가 어디랑 교류했다? 중국과도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철기시 때부터. 그 증거가 뭐다? 중국에서 쓰이던 돈. 그걸 이제 우리가 명도전 혹은 반량전이라고 해요. 명도전, 반량전 같은 이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붓도 발견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붓의 용도가 뭐야? 나중에 막 글자 쓰는 거. 중국 애들이 한자를 쓸 때 썼던 붓도 발견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쌤, 와, 철기 진짜 짱이네요? 철기는 흔하기도 한데 성능도 좋아. 이제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는 그냥 다 사라졌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기는 쓰였어요. 에잉? 왜요? 여러분들, 자, 봐봐. 잠깐, 여기 좀 봅시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의 용도가 뭐였어? 그치? 무기랑 장식품이었죠. 그죠? 농기구는 아니었죠. 무기랑 장식품이었어. 근데 성능 좋은 철기가 나오면서 철기는 주로 뭐로 쓰였죠? 네, 무기와 농기구로 쓰였죠. 그죠? 그러니까 청동기가 가지고 있던 기능, 무기랑 장신구 중에 뭐를 철기가 가져간 거야? 이 무기의 기능을 이제 철기가 가져간 거지. 근데 여전히 뭐의 기능은 남아있죠? 네, 이 장신구로서의 기능, 제사도구로서의 기능은 남아있는 거야. 아니 왜요 쌤? 장신구랑 제사도구도 철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날에 우리가 장신구, 오늘날 뭐 이제 여자들이 하는 귀걸이나 뭐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 장신구 뭐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어요? 막 철로 만든 막 귀걸이 막 하고 목걸이 하고 다녀? 아니잖아. 장신구의 용도가 뭐야? 네,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뭔가 멋있는 걸 과시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거, 귀한 걸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늘날 장신구가 뭘로 만들어져요? 금, 은, 다이아로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나 소나 가질 수 있는 철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야. 명품은 귀해야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청동. 비록 이 청동이 이제 실용적인 목적은 다 사라졌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니까 이 장신구로서의 기능은 남아있는 거예요. 청동 장신구 아무도 못 가지는 거잖아. 오늘날의 샤넬백처럼 아무나 못 가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명품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못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거야. 개나 소나 가지는 건 명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청동은 이제 무기로서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무슨 기능이 남아있다?
장신구와 의기. 의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재사용 도구를 말해요. 의기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기 시대에 여전히 청동기가 쓰였다. 그리고 우리만의 이 장신구 만드는 기술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쓰고 설명할게요. 세형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 사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잠깐 뒷장 넘겨봅시다. 뒷장. 자, 뒷장에 철기시대 유물해가지고 철제무기, 철제농기구, 그리고 이런 명도전 사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세형동검이 나와 있죠. 자, 봐봐.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 장신구, 우리만의 장신구예요. 그리고 이런 세형동검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여러분 그 제철소 가보면은 뜨거운 그런 센 물을 어떤 특정한 틀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이런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틀, 그것도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푸집이야, 거푸집. 여기다가 이제 그 뜨거운 청동 그 물을 막 구리 주석 아연을 쫙 넣은 다음에 쫙 찍어내가지고 탁. 마치 여러분 붕어빵 먹을 때 보면은 그 일정한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팥이랑 밀가루 넣어가지고 뜨끈하게 데워가지고 탁 꺼내면 붕어빵이 나오듯이 이런 그 물건을 만드는 틀이에요, 틀. 붕어빵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자, 앞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아무튼 이거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은 이게 등장한 시기는 언제야, 얘들아? 등장한 시기는 언제? 철기 시대야. 그치? 근데 재료는 뭐야? 뭐가 재료야? 청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 장신구라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여러분들 무덤이랑 토기가 나와요. 철기 시대의 무덤은 널무덤, 널무더? 그런 거 아니에요. 널무덤, 독무덤. 사진이랑 같이 확인해 두시고요. 토기는 이제 뭐 검은 간토기. 아이고, 분필이 또 부러졌어요. 검은 간토기, 그리고 덧뒤토기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그 무덤이랑 토기는 그냥 사진 보고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 철기시대 거야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사진이랑 명칭이랑 시대 정도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어떠한 종교와 예술이 등장했는가? 이건 앞에서 내가 말했어, 얘들아. 청동기랑 철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이제 생산량이 늘면서 그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이 등장하면서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됐죠. 이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걸 합리화하는 정치지를 시작했죠. 그죠? 그게 뭐야? 나는 너희랑 혈통이 달라. 나는 뭐? 선택받은 민족,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무슨 사상? 선민사상. 그게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랑 예술은 간단히 말하면 선민사상. 이게 바로 국가의 건국서라. 국가의 탄생을 정당화하는, 그 국가의 탄생을 정당화하는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알고 보면은 그 나라의 이런 건국설화나 이런 게 다 재미있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해서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른쪽에 바로 개념 확인하기라는 빈칸 문제가 있죠. 바로 여러분 딱 강의 끝나자마자 풀어보시고요.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고, 제가 좀 지웠는데 말로 해봐도 되죠? 우리 말로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 오히려 지웠으니까 이게 말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자, 얘들아, 청동기랑 철기에 한번 아예 지우고 해봅시다.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 경제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변화, 뭐가 시작되었다?
그렇지.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고차원적인 농업,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 벼농사가 시작돼서 어떤 변화가 나와요? 생산량이 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나왔죠. 그죠? 남아도는 거. 그리고 이 잉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계급.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남아도는 그 잉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힘센 놈이 많이 가지고 힘없는 사람은 못 가지고 이렇게 계급, 인간 사이에 급이 나눠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눠지게 되죠. 그 지배자는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이웃에 있는 부족들을 침략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먹고 먹히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지역을 통합하는 통합장이 등장하게 돼.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국가. 근데 아직까지 청동기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문명을 토대로 생긴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시작한 국가다 보니까 수준이 좀 낮아. 그러니까 누가 지배해? 아직은 왕이 아니야? 군장 국가. 그 국가가 아직 뭔가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군장이 모든 걸 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업무. 뭐랑 종교와 정치를 둘 다 군장이 하는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도구. 청동기 시대의 도구 여러분들. 청동은 어떻다? 굉장히 귀하다. 귀하니까 누구밖에 못 쓴다? 지배층밖에 못 쓴다. 뭐로 쓴다? 무기나 장신구,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방울.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는 뭐로 쓴다? 청동은 귀하니까 못 쓰고 여전히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석기, 돌멩이로 썼다. 반달, 돌칼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무덤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 좀 꼬였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청동은 지배층의 무기나 장신구로 쓰였고 농기구는 석기, 돌멩이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에 무덤 있었죠? 고인돌.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주는 고인돌. 그리고 이 시대 대표적인 토기,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특히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은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범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유물이었다라는 거 있었죠. 자, 철기 시대에는 그럼 얘들아 어떤 변화가 있어요? 철기 시대에는 이제 도구부터 보시면은 철은 청동에 비해 어떤 특징이 있죠? 굉장히 귀하고 단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 가지고 이제 철은 어떤 용도로 쓰인다?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복전쟁, 전쟁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철로 무장을 하니까 철제 농기구를 쓰면서 생산량이 늘고 인구도 늘고 국가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군장이 지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배해? 왕이 등장하죠. 연맹, 왕국. 그리고 철기 시대에 청동기는 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비록 청동이 실용성이 떨어져서 무기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뭐의 기능은 남아있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거니까 장신구의 기능은 남아있어. 그래서 철기 시대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장신구 문화가 남아있죠.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기 유물, 독자적인 청동기 유물. 그리고 토기랑 무덤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종교랑 예술, 선민사상 이런 것들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역사 공부하실 때요 그냥 막 깜짝 써가지고 외우지 마요. 그냥 이렇게 딱 하면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왜 하면서 내용을 계속해서 연결해가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지가 않아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빈칸 채우기 문제 해보시고 뒷장에 자료 확인해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